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영상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려면은 적어도 한 1000장 이상의 제대로 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걸 하시려면은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의 분야에서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분야에서 진짜 필요한 어떤 도메인 널리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모으실 수만 있다면은 뭐 인공지능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이그젬플을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어떤 인물의 사진을 입력으로 받아다가 이 사진의 성별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얘는 요 입력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인물 사진 데이터와 그리고 여기에 제가 미리 답을 매겨놓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니 뎁은 남자겠죠? 여기 있는 뭐 엠마 스톤은 여자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매겨놓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입력 영상으로부터 이 정답을 제대로 알아맞힐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계산 과정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 혹은 뭐 더 최신의 기술로 간다면 딥러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요 입력에다가 정답까지 같이 달아놓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 지도학습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공에서 뭐 캡스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중에 뭐 공모전 같은 걸 나가신다거나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답, 레이블이라고 불리는데 이 정답까지 맞춰 놓으셔야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를 어떻게 훈련할까가 이제 머신러닝 얘기인데, 요 이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밥 먹고 나서 되게 졸린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결과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같이 주도적으로 한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이 되겠고,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 사진에서 얼굴 위치를 딴 다음에 그 얼굴이 누구 어떤 학생 얼굴인지 이런 식으로 답을 출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 학생들이 그 캡스톤에서 이제 구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따지자면은 입력이 이제 그 영상 앞에랑 비슷하게 영상이 되어 있고, 출력으로 알아맞혀야 되는 정답은 이 어떤 학생인지 이 학생의 이름이랑 그리고 이 얼굴의 위치까지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봤을 때 여기 얼굴의 위치가 뭔지, 그렇죠? 요거에 대한 정보랑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학생 얼굴인지 이렇게 성까지 이렇게 알아맞혀주는 그런 어떤 정답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셔가지고 뭐 훈련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졸업하실 때 졸업 작품이나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학부생 레벨에서 딱 3, 4학년 레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화면에서 이렇게 그 의약품을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알약 같은 의약품을 보고 있을 때 이 알약이 뭔지, 그리고 이 알약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맞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략하게 영상만 보자면은 이렇게 알약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따고, 그다음에 이 위치에 있는 알약이 뭔지, 여기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읽기 힘든데 뭐 예를 들어서 요 알약은 카네마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 시스템의 입력은 마찬가지로 이미지 영상이고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 영상이고, 그다음에 내가 알아맞혀야 되는, 머신이 알아맞혀야 되는 정답은 이 알약의 위치, 그렇죠? 요 알약의 위치랑 마찬가지로 이 알약이 무슨 알약인지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서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아마 이 학생들도 한 500장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장 정도 모아가지고 지금 훈련한 결과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중간에 알약을 좀 몇 개를 바꿔줘도 잘 돌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네,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생긴 친구들이 와도 이렇게 잘 맞추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이 결과가 이제 저희 아까 캡스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고 마찬가지로 3, 4학년 학생들이 위주로 성과를 낸 건데 제 기억에는 요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한 12개에서 11개 정도였나? 그 정도 종류를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한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 결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자율주행 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판때기 뭐냐면 레고 판때기입니다. 레고에서 그 뭐야 길 이런 판때기고 이거 사다가 여기 이 전체 이 레고 그 길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작게 나오는 게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주행 환경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 인공지능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지점을 찾습니다.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지금 이 로봇이 가야 되는 위치를 이제 정답으로 매겨가지고 또 훈련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 지점을 알아맞힌 다음에 여기 있는 지점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바퀴 2개 있는데 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적절히 컨트롤 해가면서 그 도로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잘, 그렇죠? 뭐 좌회전, 우회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왼쪽, 오른쪽 모터를 어떻게 지금 컨트롤하고 있나 이런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경망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물을 바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점이 여기 운행을 하면서 잘 바뀌고 있죠. 그래서 좌회전하는 경우 굉장히 왼쪽에 치우쳐서 자기가 가야 되는 위치를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좌회전이고요. 또 굉장히 잘 학습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주행 라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길의 생김새를 보고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배우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가야 되는 주행 위치점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 그림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직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뭐 사실 이 영상에서는 보여지진 않지만 뭐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같이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캡스톤이나 아니면 졸업작품 같은 것들 혹은 뭐 공모전 같은 것들 결과물들 내실 때 인공지능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이 친구들이 뭐 막 엄청나게 똑똑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저희 정보통신공학과 3, 4학년 학생들 수준의 결과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들으시고 혹시 이제 인공지능 쪽에 재미가 생기시다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상 이제 그 인공지능의 찍먹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결과물들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2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릴 수 없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굉장히 제일 간단한 이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뭐 우리말로는 선형회귀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현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기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 이 테이블은 뭐냐면은 훈련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 데이터고요. 여기 왼쪽 기둥에 있는 게 왼쪽 컬럼에 있는 게 우리 X라고 지금 제가 수학적으로는 표현해 놓은 어떤 인공지능의 입력으로 활용될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을 받아다가 T라고 지금 제가 매겨놓은 이 출력을 지금 뱉도록 인공지능을 제가 학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우리가 X를 입력으로 놓고 내가 원하는 정답 T를 뱉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싶은 게 이 문제의 가장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에서부터 T로 가는 과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X와 T를 모아놓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X랑 T는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1이라는 입력이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출력, 정답을 1 이렇게 매겨놓고 2라는 입력이 있으면 2, 3이라는 입력이 있으면 3 이런 식으로 정답을 짝꿍으로 이렇게 매겨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게 훈련 데이터 집합이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초기 단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딱 3개의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훈련 데이터를 우리 X, T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고등 때도 배우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자 먼저 여기 이 친구를 첫 번째 훈련 데이터,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 데이터는 요거 2개를 다 포함한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훈련 데이터, 세 번째 훈련 데이터라고 명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훈련 데이터에 뭐 입력을 X1이라고 표현하고 출력을 T1, 네, 정답이죠. 네, 정답을 T1이라고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짝꿍으로 묶어가지고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우리가 3개를 찍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이 X들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어떠한 인공지능이죠. 어떠한 계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실 뭐 굉장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가설을 세웁니다. 뭐 영어로는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데 이 가설은 뭐냐면은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함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y of x라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나의 인공지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가설이에요. 말 그대로 가설이죠. 실제로 이 x로부터 t로 가는 어떤 계산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가지수가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당한 나의 가설, 적당한 나의 함수로 표현을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도 굉장히 가지수가 많지만 우리 뭐 사실 이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1차 함수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형함수 혹은 1차 함수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 이름이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붙어 있는 게 이 인공지능의 어떤 계산 모델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가설을 세워가지고 1차 함수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차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 특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여기 어떤 x 앞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 기울기죠. 그렇죠? 요 1차 함수의 기울기, 얘가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가, 혹은 이렇게 네거티브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W라는 파라미터로 이렇게 도입을 하겠고, 요거는 제가 앞으로는 뭐 웨이트라고 부르거나 혹은 가중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함수를 또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 y 절편값이 필요한데 요것을 제가 b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멋있는 말로 하자면 바이어스, 요거는 뭐 그대로 번역하자면 편향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큼 이 가설이 편향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이 b라는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b가 커지면은 기울기가 같더라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혹은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함수 모델을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준비물이 요 W와 B 혹은 뭐 가중치와 편향 혹은 웨이트와 바이어스 2가지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3개의 데이터를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는 W와 B 혹은 1차 함수가 필요한 건데, 이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3점을 완전히 지나도록 하면은 가장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의 우리 가중치는 1일 거고 편향은 0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공지능의 어떤 가설이 y x 이퀄 x가 된다면은, 자 우리 훈련 데이터에서 1을 넣었을 때 정답이 1로 잘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에서 2를 넣었을 때도 정답이 2로 이와 같이 잘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훈련 데이터에서 3을 넣었을 때도 정답이 3으로 이렇게 문제없이 잘 완벽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딱 그림만 그려놓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 이 어떤 좌표 평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좌표 평면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작업은 이제 우리 사람이 엔지니어로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를 학습할 수가 없고, 이 학습하는 단계는 우리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동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학습하려면 결국에는 이 어떤 컴퓨터에게 뭔가를 우리가 피드백을 줘야 돼요. 얘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그림 같은 걸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숫자로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주어져 있는 요 가설이 혹은 요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이 좋은 값인지 나쁜 값인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종의 뭐 손실함수 혹은 로스 펑션이라고 불리는 건데 뭐냐면은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그 가설이 지금 얼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렇죠? 얼만큼 못하고 있느냐를 수학적으로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걔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가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떠한 뭔진 모르겠어요. 뭐 어떤 W가 있고 어떤 B가 있어가지고 그때 해당되는 가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인공지능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 가설에 대한 손해값, 손실, 얼만큼 손실을 지금 내고 있냐, 그 값을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주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 간략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훈련 데이터라는 게 있죠, 지금. 이거는 이미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불변이죠. 우리 1, 1, 2, 3,3 이렇게 모아놓은 훈련 데이터는 이미 존재해요. 요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여기 현재 주어져 있는 요 가설 함수에다가 이제 입력을 넣어봤어요. 1이라는 입력을 넣어봤어요. 그렇죠? 1이라는 입력을 넣어보면은 그때 얻을 수 있는 요 값은 y of x1, 그렇죠? 그러니까 x1이 지금 1이니까 좀 더 편하게 써보면 y of 1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1이란 값을 훈련 데이터에 갖고 있는 1이란 값을 넣어봤는데 t가 정확히 정답이 1이 안 나오고 y of 1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여기 한 번 더 대입해 보자면 요거 y of 1은 w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게 내가 원하기로는 1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1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현재 가설이 예측하고 있는 입력 1에 대한 정답은 요 값인데 실제 원하는 정답은 t 이퀄 1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 요걸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재냐면 우리 거리를 재시면 되는데 자,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이렇게 재면 되겠죠? 요점이 지금 w 플러스 b고 이게 y 오브 1이죠. 요거고 요점이 지금 1이니까 요거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거리가 나와요. 요 거리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현재 내 그 가설이 혹은 머신러닝 모델 혹은 인공지능이 맞다고 생각하고 알아맞춘 값이 W 플러스 B인데 실제 정답은 1이니까 그만큼 차이가 뭔가 존재하겠죠. 빼기만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요걸 0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일단 0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요걸 쟀어요. 근데 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 차이가 지금 이 가설이 알아맞춘 값은 더 크고 실제 정답은 작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실제 정답이 더 위에 있고 가설이 알아맞춘 값이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정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인공지능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머신러닝 훈련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죄다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간편하게 제곱을 해줍니다. 그렇죠? 제곱을 해주면 여전히 요 값이 뭔가 0이 아니라 뭔가 값이 있다면은, 그렇죠? 뭐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뭔가 값이 있다면은 이게 0이 아닌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머신러닝 요 가설이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를 제곱해버리면은 얼만큼 못하고 있는지 그 손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러한 손실함수, 우리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데 여튼 이런 우리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것은 요 거리를 계산했어요. 요 거리를 지금 우리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의 가설 y of x에 넣었을 때 이 현재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이랑 그리고 실제 정답인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답이랑 제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재 이그젠플로 따지자면은 w 플러스 b 빼기 1을 제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훈련 데이터가 지금 2개 더 있습니다. 총 3개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나의 하이포테시스, 나의 어떤 가설이 못하고 있는 정도를 우리 빼가지고 제곱을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 한 점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모든 트레이닝 포인트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정도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 더한 게 죄다 빵이 되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의 못하고 있는 정도가 0이 되고 요게 0이 되고 요게 동시에 셋 다 0이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식으로 딱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완벽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 그렇죠? 최적의 우리 인공지능 모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스 펑션, 이런 손실 함수를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줄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손실 함수를 제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걸 좀 더 멋있게 쓰자면 우리 지금 총 n = 1부터 3까지의 3개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n번째 트레이닝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나의 가설이 예측한 y라는 값과 그리고 실제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훈련 데이터의 정답값 t of n을 빼가지고 제곱한 것을 다 더해준 거, 훈련 데이터 3개에 대해서 다 더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y of x 요 모델은 제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가정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이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x랑 t라는 것들은 얘네는 그냥 상수예요. 그렇죠? 이 훈련 데이터들은 내가 뭔가 설계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얘는 내가 미리 열심히 수집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뭐 영상, 그리고 그 영상에 달려있는 뭐 남자, 여자 정답 데이터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 모아둔 거죠. 이런 것들, 훈련 데이터들을 내가 학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을 학습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여기서 학습할 수 있는 거,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설의 가중치 W와 그리고 이 가설의 우리 편향인 바이어스 B 요거 2개밖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2개를 바꿔가면서 이 가설 요 1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꿰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W와 B를 찾는 게 이 인공지능의 가설의 훈련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이 손실 함수를 제가 앞으로는 L이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 로스 펑션의 이름을 따서 L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 함수는 X랑 T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좀 특이하죠. 우리 가설은 X에 대한 함수였는데 이 손실 함수 자체는 X라는 훈련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얼만큼 못하냐 그 정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와 T는 그냥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함수는 W와 B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함수를 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만드는 이 가설을 만드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우리가 지금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손실 함수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왜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함수인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손실 함수를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장 좋은 손실 함수 값은 요게 다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다 빵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0이 되니까
이 파란색 하이포테시스 우리 가설에 이렇게 세 점을 모두 다 꿰뚫고 지나가는 가장 좋은 그 가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죄다 0으로 만들려면은 이 손실함수를 0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이 세 포인트에 대한 요 그 손실값이 다 0이 됩니다. 이 제곱이니까 그렇죠? 요거 다 더해서 0 되려면은 제곱이니까 각각이 다 0이 돼야겠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손실함수를 0으로 만드는 거. 조금 더 멋있게 말하자면 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미적분 배우시면서 공부하셨겠지만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의 극소값을 찾아라.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냐면 이 함수를 이렇게 대충 그려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들을 찾았죠? 어떻게 우리 미분에서 0 되는 요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요 값을 찾았어요. 그렇죠? 요 값들을 찾아가지고 요 값들을 실제로 넣어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가장 작은 게 뭔지를 우리가 선택했죠. 요 그림에서는 요게 가장 극소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요 손실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안 생겼고 항상 이렇게만 생겼어요.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2차 함수죠. 왜냐면은 여기 W랑 B가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항상 이렇게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만 하나만 찾아주면 그게 그냥 가장 좋은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극소값을 찾으려면 뭐가 문제냐? 이 손실함수가 지금 1차 함수랬나? 그 일변수 함수가 아니라 변수가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은 단순히 미분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W에 대해서 미분한 포인트도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미분한 포인트도 기울기가 동시에 0이 되는 이 가중치와 편향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냥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가장 극소 지점이다라는 그 개념을 그냥 개수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포인트는 뭐다? 우리 이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B에 대해서도 미분했을 때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예쁘게 써보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머신러닝에 로스 펑션이 있는데 손실함수가 있는데 이 손실함수는 나의 가설인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이변수 함수이고 이 함수 값을 로스 펑션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찾아야 되는 변수는 W와 B, 우리 가중치와 편향이 되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제를 실제로 손으로 풀어보시면은 가장 좋은 솔루션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오고 이때 가장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솔루션은 W가 1이 나오고 B가 진짜로 0이 나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해드리진 않고 일단 이런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수학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 지점을 완벽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분하는 게 우리 사람도 힘들지만 컴퓨터도 힘들어요. 그래서 미분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가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었던 거는 얘가 지금 우리 가설을 1차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머신러닝 문제를 풀려면은 이 가설이 1차 함수가 아니라 뭐 2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미분해서 0을 때리는 방정식을 세워서 풀더라도 안 풀릴 거예요. 뭐 4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손으로 당연히 안 풀리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컴퓨터도 못 풉니다. 컴퓨터가 생각보다 멍청해요. 대신에 컴퓨터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가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추론 능력이 스스로 있어가지고 뭔가를 알아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직관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진짜 못하는데 가장 잘하는 건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채택한 학습 방법은 그냥 이 산수 문제를 여러 바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스 펑션이 있을 때 이 로스 펑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바이어스를 일부러 뺐어요. 편하게 하려고. W에 대한 함수로 한 보고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 모양처럼 생겼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로스 펑션을 W를 미분했을 때 그 포인트가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건데, 컴퓨터는 얘를 한 번에 찾기가 어렵고 대신에 산수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얘를 여러 번 쪼개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뭐 경사하강 한글로는 뭐 더 줄여서는 G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게요. 일단은 요 포인트를 찾는 게 목표인데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컴퓨터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한 여기쯤 있을 거다라고 때려 맞춥니다. 요걸 우리가 그냥 초기 게스, 그렇죠? 맨 처음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때려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요 포인트에서는 요 그레디언트라고 불리는 요 경사 혹은 도함수 혹은 기울기가 0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대충 때려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이제 컴퓨터가 하는 짓은 요거를 구해요. 미분값을 어떻게든 구해냅니다. 저 미분값을 구해서 요런 거 우리 요런 걸 대충 구해요. 구한 다음에 지금 요 지점으로 가려면은 즉 기울기가 0인 지점으로 가려면은 요 경사가 점점 작아져야겠죠?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0이 되는 지점으로 가면은 가장 좋은 지점이니까 이 경사가 작아지는 지점으로 이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초기 우리 대충 잡아놓은 요 지점에서 한 번 업데이트 하면은 한 번 산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요 지점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거니까 W1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내가 대충 때려 먹은 요 지점에서 기울기가 작아지도록 한 번 간 거죠. 이렇게 한 발자국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간 요 위치는 어떻게 되냐? 요 위치는 첫 번째 내가 이미 도달한 지점에서 또 한 번 여기 경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또 바꿔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언젠가 쭉쭉 가다 보면은 요 지점, 경사가 0인 지점에, 도함수가 0인 지점에 언젠가 수렴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계속 작아지도록 우리가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경사하강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문제는 얘가 수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가는데 계산을 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산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요 지점에 언젠가 기울기가 0이 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집니다. 요게 인공지능의 훈련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릴 개념은 뭐냐면은 요 학습률이라고 불리는 러닝 레이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러닝 레이트는 뭐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칸씩 내가 이제 기울기가 작아지는 이쪽 방향으로 이 W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 밥그릇에서 쇠구슬을 굴리듯이 이렇게 중력이 0인 쪽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건데 내가 한 번 갈 때 되게 많이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지점으로 퉁퉁 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알고리즘이 발산해버려요. 수열이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요걸 한 번 갈 때 너무 크게 가면은 이렇게 퉁퉁 튀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얘를 업데이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업데이트 해야겠다라는 결과에 이제 기존의 이제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얘를 굉장히 조심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레디언트, 경사 혹은 도함수를 빼주는 게 아니라 알파라는 값을 곱해가지고 빼줘버립니다. 그럼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 번 가는 건 일단 이쪽 방향으로 가긴 할 텐데 얼만큼의 보폭으로 갈 건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움직이는 요 거리가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알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학습률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만큼의 비율로 얼만큼의 빠르기로 할 건가, 그렇죠? 얼만큼의 속도로 할 건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은 이제 그 로스 펑션이 그냥 뭐 웨이트의 일변수 함수일 때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것은 이 로스 펑션이 기본적으로 이변수 함수일 때 얘기죠.
이렇게 W와 B 둘 다에 대한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W는 자기 편미분한 거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알파를 곱해서 계속 빼주시면 되고요. B, 이거 편향 혹은 바이어스는 마찬가지로 자기 편미분한 것만 신경 써가지고 알파라는 요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계속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언제까지? 요 두 개의 요 그레디언트, 요 경사 혹은 기울기 혹은 도함수가 0이 될 때까지 언젠가 됩니다. 네, 언젠가 돼요. 언젠가 되는데 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무한대로 돌려주면은 요게 가장 좋은 지점으로 수렴하고 그러면은 요 우리의 모델이 혹은 우리의 가설이 이렇게 가장 좋은 요 지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게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론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계속 이어서 구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더 하고 쉬려고 하는데 일단 요 얘기를 일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서 같이 따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 강의 자료는 제가 나중에 이제 도지혁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는 실제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은 뭐 크롬 창이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뭔가 하나를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기 좋게 좀 크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콜랩 쳐보십시오. 콜랩을 검색해 보시면은 웰컴 투 콜라보터리라는 창이 뜨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글로 된 거 눌러볼까? 요거 눌러볼까? 네, 그러면 요건 네, 지금 보시면은 뭐라뭐라 하면서 콜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뭐 C5라는 이런 어떤 심볼이 뜹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구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그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랩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심지어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도 구글에 있는 서버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G메일 계정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G메일 계정 연동해가지고 G 드라이브까지 연동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파일에서 새 노트를 눌러보시면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구글 서버 컴퓨터랑 연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뜨고 지금 보시면 여기 뭔가 하나 있죠. 여기 지금 누르면 커서가 되어 있고 바뀔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이 코드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훈 테스트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복잡하지만 이런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여기 뭔가 커서가 깜빡이고 여기 앞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걸 누르면은 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작성해 놓은 코드가 이제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제로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인데 여러분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간단한 예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a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값을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값을 2라는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제가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a 플러스 b를 한번 제가 계산기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근데 이 결과를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프린트라는 것을 괄호까지 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는 뭐 차치하고 이렇게 겉에 프린트 해놓고 괄호를 쳐주시면은 요 a 플러스 b 값을 실제로 사람 눈에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셔야 되는데 뭐 여기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Shift Enter 누르시면은 이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지금 처음에 실행할 때 좀 느린데 그쵸, 좀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걸렸죠. 요거 이유는 이제 처음에 구글 서버에 있는 컴퓨터랑 좀 통신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좀 걸려요.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뭐 A 플러스 B는 당연히 12죠. 이렇게 잘 출력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밑에 보시면 여기 Shift 엔터 딱 누르시자마자 실행하시자마자 밑에 칸이 또 생기거든요. 자동으로. 여기다 코드를 우리가 또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를 한번 연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Shift 엔터 누르시면은 바로 우리 A 곱하기 B 결과도 이렇게 20으로 잘 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해볼까요? 우리 A 빼기 B도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죠? A 빼기 B는 8이죠. 이렇게 8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가 지금 보시면 요게 블락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 하나하나를 코드 쉘 혹은 코드 블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코드 블락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파일, 요 파일을 생성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요 코드 블락에서 선언을 해놓은 A와 B라는 값이 여기 밑에 있는 코드 블락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드 블락들이 다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고 전체 하나가 모여서 전체 하나의 코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이 콜랩이 정확히 하는 그 다른 어떤 파이썬 인터프리터 대비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코딩을 하다가 결과를 뽑아낼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뭐 파이썬 같은 거 쓰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노트북 환경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딱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처음에 파이썬 코딩을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뭐 이 파이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이상은 못 해드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콜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숙제 같은 거 하실 때 제출할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추천드릴게요. iPyNB라는 확장자 명으로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 가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요 파일이죠. 요 파일 실행시켜보면은 파일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운로드 잘못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 파일을 실행하려면은 오로지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 콜랩으로만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신 요 iPyNB 파일은 뭐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내가 다른 컴퓨터 같은 데서 뭔가 코딩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럼 요렇게 여시면 돼요. 자, 파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노트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자, 노트 업로드 눌러보시면은 저 이렇게 뜨고 파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받은 요 파일을 혹시 저거 하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볼게요. 홈테스트2라고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이 바뀐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그럼 업로드 중이라고 하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작성한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죠. 코드가 남아있고 실행 결과도 남아있습니다. 실행 결과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뀌었죠. 제가 아까 그냥 훈 테스트라고만 저장했는데 제가 실제로 제 로컬 컴퓨터에서 이름이 바뀐 그 친구가 잘 불러와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불러온 이 노트북 파일은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코드랑 실행 결과는 남아있지만 얘는 지금 뭐가 돌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실행시키려면 여러분들 다시 실행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다시 또 연동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우리가 실행했던 결과들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 수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제가 B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파이썬에서는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곱하기 2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b의 제곱을 계산하라라는 식이에요. 계산하면 당연히 4가 잘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받았다가 다시 콜랩으로 불러서 수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뭐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구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터넷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아이패드든 뭐 갤탭이든 뭐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코딩이 가능합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면은 어, 아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내가 이 코드 블락 자체를 지우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눌러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 셀 삭제 누르시면은 얘가 그냥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고 얘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밑에 계속 코딩을 하기 위해서 코드 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코드 쉘이 계속 생성돼요. 또 뭐 있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 코드 쉘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 올라가죠. 이렇게 네, 자유자재로 이렇게 코드 쉘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연을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뒤에 제가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파이토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실제로 구현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10분 쉬었다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10분이 지난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이제 뭐 간략하게 이론 내용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콜랩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남은 시간 한 1시간 정도 이제 파이토치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기술을 한번 구현해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론적인 내용은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 실제 구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는 모든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파이썬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파이썬을 무조건 일단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단계.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배우셔야 될 거는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뭐 파이토치라던가 뭐 텐서플로우와 같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요 단계를 뛰어넘고 요거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졸리실 테니까 이 파이토치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페이스북 있죠? 이제 이름을 바꿨죠. 메타로 바꿨죠.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고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뭘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오늘 강연에서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제 둘 다 써봤습니다. 둘 다 써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이토치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하기도 되게 편하고 또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서 저는 이제 파이토치를 선호하고 그리고 연구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다 파이토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공부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이 GPU를 사달라 그러면 돼요. 이 GPU가 왜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 개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현할 거는 거의 한 1, 2초 만에 학습이 되지만 보통 제가 하고 있는 연구만 하더라도 거의 한 2, 3일 정도 학습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는데 컴퓨팅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CPU보다는 GPU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GPU에서도 뭐 인텔 칩 내장 GPU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암드 쓰시면 안 되고 엔비디아 것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인공지능 공부해야 돼 이러고 그 다나와 찾아보다가 AMD GPU 사고 그러면은 완전 그냥 게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구현해 보시려면 이런 파이토치 이런 거 구현해 보시려면은 무조건 엔비디아 GPU를 사셔야 돼요. 지도 교수님들한테 사달라고 할 때도 엔비디아를 사달라고 그러셔야 되고 물론 이제 가격이 싼 건 아니죠. 그래서 이 3090만 하더라도 요새 들어서 거의 한 600만 원 정도로 이제 다나와에서 나오고 있어서 저도 거의 못 사고 있는데 여튼 꼭 필수 불가결한 아이템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학부생 레벨에서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GPU를 개인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진짜 금수저 아닌 이상 힘들겠죠? 뭐 컴퓨터 가격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콜랩 쓰시면 돼요. 콜랩에서도 GPU를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구글 서버 컴퓨터에 달려있는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 학부 한 3, 4학년 레벨 수준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의 GPU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콜랩 사용하시는 거 배워놨다가 나중에 졸업작품 같은 거 만드실 때 쓰시면은 그나마 꽤 빠른 시간 내에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콜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 학과 수업도 다 콜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뛰어넘고 이제 실제로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자료는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당연히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한 조각 한 조각씩 잘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요 마지막 장에 있는 코드를 따라서 연습하시면 되고 설명은 일부러 제가 코드를 잘라서 만든 이런 예제들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런 거죠. 우리 테이블, 표에다가 입력 데이터 몇 개, 훈련 데이터 몇 개 이렇게 짝꿍 지어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표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앞에 예제에서는 요 출력이 1, 2, 3이었는데 일부러 바꿔서 2, 4, 6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옆에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따라 해보셔도 되고 저는 실제로 한번 실시간이니까 한번 요걸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그 콜랩 노트북 하나 갖고 왔고 제가 진짜로 이제 키보드로 코딩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import torch라는 명령어를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torch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는 코드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 자체를 모르시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시고 자, 요거 이제 Shift Enter 누르시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구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통신 링크를 만들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우리 X랑 T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입력이죠. X는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에요. 우리 머신러닝의 출력이죠. 여기 샵은 이제 파이썬에서 코멘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X랑 T를 만들어 볼게요. 자, X는 지금 1, 2, 3이죠. 1, 2, 3 이렇게 만들면 되고 T는 1에 연결되어 있는 게 2, 2에 연결되어 있는 게 4, 그 다음에 3에 연결되어 있는 게 6이죠. 아이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일단 여기를 양옆을 대괄호로 묶어줍시다.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 친구들이 하나의 셋이다, 하나의 집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셔야 되고 각각의 원소를 한 번 더 이렇게 감싸줄게요. 대괄호들로. 아이고. 이렇게. 대괄호가 지금 두 쌍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겉에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 토치 점 플롯 텐서라는 걸 호출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걸 설명하기가 꽤 힘드니까 일단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해놓고 괄호를 양옆에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기 좋게 저는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이 아프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X라는 우리 그 인공지능의 입력과 그리고 T라는 인공지능의 출력을 각각 이렇게 짝꿍을 지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입력과 정답이 필요하죠. 이 짝꿍으로. 이렇게 정답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Shift Enter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X랑 T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X 프린트 해보시면은 자, 뭐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텐서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되고 자, 1, 2, 3이 이렇게 세로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자료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X는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로로 하나하나 잘 묶여져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T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T 해보시면은 자, T가 잘 나와요. 그렇죠? 246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순서도 1이랑 2가 매칭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매칭되어 있는 형태로 훈련 데이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입력과 출력을 당연히 따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얘네는 따로 노는 친구들, 그러니까 짝꿍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X와 T라는 변수로 따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공지능의 모델 혹은 가설, 하이포세시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하이포세시스는 WX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얘의 기호를 Y라고 썼었어요. 이 Y라는 하이포세시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W 가중치라고 제가 불렀던 이 W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제가 편향 혹은 바이어스라고 불렀던 이 B라는 친구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W랑 B를 제가 한번 각각 만들어 볼 텐데 이거를 만들자마자 우리가
얘가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대충 때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답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0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는 여기 있지만 저는 한번 실시간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W를 만들어 볼게요. W는 마찬가지 토치라는 요거 이름에 점 찍고 제로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더 B도 토치.제로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얘가 하는 일은 그냥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W랑 B를.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 W랑 B가 사이즈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얘의 사이즈를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한 개짜리죠. 벡터 매트릭스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사이즈는 둘 다 1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골 때리는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requires grad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면은 파이토치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자, 요건 뭐냐면 requires grad를 제가 참이라는 의미의 true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은 이 W랑 B가 지금부터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는 편향 변수. 앞에서 우리가 x랑 t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은 requires grad라는 것을 제가 지정을 안 해놨거든요. 그렇죠? 값만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 requires grad를 지정을 안 해두면은 걔네는 그냥 머신러닝 요 파이토치 알고리즘에서 계속 상수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최적화하거나 뭔가 바꾸거나 값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반대로 이 requires grad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true로 제가 일부러 입력을 바꿔주면은 얘는 지금부터 파이토치가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weight랑 bias는 무조건 요거를 true로 추가적으로 입력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Shift Enter 누르시면 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또 여기서 중간 결과물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시면 돼요. W랑 B를 프린트 하시면은 하나하나 해볼까요? W 프린트 하면은 그렇죠? 우리 0, 값은 0이죠. 여기 지금 이런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로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은 그냥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requires grad라는 것을 우리가 true로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파이토치가 일부러 알려주는 것은 얘는 지금 내가 변수로 알아먹고 있어.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도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은 값은 0이고 나는 얘는 지금 변수로 알아먹고 있어라고 파이토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번엔 우리가 이 가중치와 편향을 지금 0으로 만들어 놨는데 얘를 이용해서 요 그 하이포테시스 요 가설 y라는 함수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w 곱하기 x 플러스 b로 되어 있죠. 요걸 그대로 한번 우리가 파이썬식으로 만들어 보자면은 자, y라는 녀석을 만들려고요. 얘는 우리 가설입니다. 혹은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자, y는 뭐냐면은 w 곱하기 x 플러스 b죠. 이거 파이썬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는 여기 별표 쓰시면 되고 더하기는 여기 플러스 기호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가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해놓고 또 실행시키시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사실 이론적으로 이 가설은 x에 대한 함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토치는 얘를 함수를 못 알아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냥 y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y를 프린트 해보시면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다 000이 나오죠. 그래서 왜 000이 나왔냐? 지금 x는 1, 2, 3이고 그렇죠? x는 1, 2, 3이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시면은 x가 1, 2, 3이었어요. 그리고 w랑 b를 우리가 만들어줄 때 얘는 변수지만 일단 0으로 만들어졌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x라는 친구에다가 0을 곱해서 0을 더한 거니까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다 0이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y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값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설이지만 파이토치는 얘를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얘를 그냥 이 0이 대입되고 0이 대입되고 그다음에 1, 2, 3이라는 그 훈련 데이터 입력이 대입이 된 그냥 값을 이렇게 단순히 산수로 계산만 해줬어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뭐 기울기를 계산할 건가 이런 얘기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라는 친구는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대충 0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requires grad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true라는 것을 입력을 해줌으로써 학습할 변수임을 우리가 명시를 시켜줬습니다. 파이토치한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번엔 우리가 손실함수를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손실함수 계산할 때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요거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각각의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y에서 t를 뺀 거죠. y에서 t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를 각각 다 더해줬죠. 그렇죠? 더해줬는데 사실 이 더해주는 거랑 뭐랑 똑같냐? 평균 내준 거랑 똑같아요. 그냥 3분의 1로 나눠주는 거랑 그냥 이렇게 더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구현에서는 평균을 내줘 볼게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한번 제가 파이토치로 구현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로스 펑션은 이렇게 로스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사실 함수라고 제가 우리 이론적으로 공부했지만 현재로서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실함수 라고 써놓고, 자, 우리 지금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식이 y에서 t를 뺀 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y는 제가 앞에서 이 가설이라는 y를 만들어 놨고, t는 언제 만들어 놨냐면 처음에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만들 때 이와 같이 만들어 놨어요. 246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빼는 계산을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을 해줬잖아요. 우리 파이썬에서 제곱은 곱하기를 2개 쓴 다음에 이렇게 2를 해주시면은 요 y에서 t를 뺀 거에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네를 이제 지금 평균을 내줘야 되거든요. 평균 내주는 함수가 있어요. 토치점 민이라는 함수 이렇게 씌워주시면은 이것도 설명이 어렵지만 그냥 얘를 이제 평균 내서 로스라는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기서 제가 프린트 로스를 해버리면은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18.6667이 나옵니다. 보시면 y는 다 000이고 t는 246이죠. 그러면 0에서 t를 빼면은 t만 남고 t에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우리 대략 요 6667은 저거죠. 3분의 2일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18.6667이 나왔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손실함수 값까지는 계산이 됐습니다. 아직 함수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고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얘를 안 씌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3개가. 요거는 지금 요 y가 0이었죠. 그래서 t가 246이었는데 그중에서 2를 제곱한 4가 나왔고 그다음에 4를 제곱한 16이 나왔고 6을 제곱한 36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는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 내실 거면은 이렇게 토치점 민이라는 것을 양옆에 이렇게 예쁘게 씌워 주시면은 이제 이 로스가 걔네 3개를 다 더해서 3분의 1로 나눠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실제 우리는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덧셈만 봤지만 그냥 뭐 편의상 평균 내주는, 그렇죠? 개수를 나눠주는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는 게 이 토치점 민이라는 녀석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 씌워주면은 그냥 우리 요 그 3개짜리가 나온다라는 거 봤고 요거까지 씌워줘야 완벽하게 우리의 손실함수가 잘 나온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은 실제로 이걸 사실은 요 편미분들을 우리 사람 손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해줘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굳이 그러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파이토치 텐서플로우가 유명한 이유는 이 미분값을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 지금 우리가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 미분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그냥 써보냐면은 이 로스 펑션이 W와 B에 대한 로스 펑션인데 요거를 이렇게 W로 미분한 것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을 B로 미분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요 미분값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텐데 일단 요 미분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함수를 미분할 거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식적으로는 L이라고 썼지만 대문자 A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제가 제가 코딩의 편의상 이렇게 로스라고 써놨어요. 이게 손실함수죠. 그래서 지금 얘를 미분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할 건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 이 로스라는 요 값에서 미분을 해라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을 찍고 백워드 해놓고 빈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튼 뭐 백워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 로스라고 불리는 이렇게 계산된 함수 있죠. 그래서 요 값을 지금부터 내가 미분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실제로 W랑 B에 대한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건 어떻게 하냐? W에다 점 찍고 그라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B에다 점 찍고 그라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로스 펑션에 대한 요 값에 대한 W와 G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알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값을 실제로 뽑아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그레드가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W랑 B라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만들 때 앞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requires grade를 true를 이렇게 지정해서 일부러 넣어줬어요. 그렇죠? 쓰기도 힘든 거를 손가락 아프게 써줬죠. 이렇게 써줘야만 이 친구들이 앞으로 뒤에서 변수 취급이 됩니다. 변수 취급한다는 것은 뭐냐?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미분을 앞으로 얘네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값을 기울기 값을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 Shift Enter 누르시면은 네,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미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파이토치가 알아서 해준다. 다만 우리는 이런 문법들만 익히면 된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loss.backward라는 요 문법은 내가 지정해 놓은 요 손실 함수를 지금부터 미분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그 명령이고요. 뒤에 요 친구들은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나한테 알려줘라. B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을 익히시면 돼요. 별거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 친구들을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파이토치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값을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해서 이렇게 뽑아줬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 기울기만 딱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경사하강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야겠죠. 그러니까 요식들을 구현해야 돼요. 요식들. 제가 일단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일단 안 돌거든요. 안 돌아도 괜찮지만 일단 해볼게요. 아마 안 돌아요, 100%. 안 돌지만 괜찮습니다. 나중에 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대로 이 식들을 한번 해볼게요. 뭔 식이었냐면은 첫 번째 식이 W는 W 빼기 알파 곱하기 그 미분이죠. 우리 요 미분값 그대로 넣어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B는 B 빼기 알파 곱하기 요 미분이었어요. B에 대한 미분. 요 식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W는 W 빼기 알파를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0.1로 해볼게요. 대충 0.1 곱하기 요 W에 대한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죠. 요거 W.grad 복붙하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은 요 수학식이 만들어졌어요. B는 어떻게 할까요? B는 현재 있는 B에서 러닝 레이트 알파를 0.1로 선택했을 때 B.grad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경사 하강이 되겠죠. 자, 이래놓고 프린트 W 프린트 B 해보시면은 그쵸,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그쵸. 이렇게 1.867이라는 값이 W가 되었고 B라는 값이 0.8이 되었어요. 우리 최초에 이 W랑 B를 만들 때는 0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출력한 결과물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이 W랑 B 프린트했을 때 둘 다 0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 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구현한 다음에 한 번간 W랑 B를 출력했을 때 뭔가 값이 바뀌었어요. 0이 아니죠. 더 이상. 뭔가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문제의 본질을 잠깐 보자면은 이 문제 푸는 건데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 웨이트가 기울기가 2이고 바이어스가 0이면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 솔루션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 했더니 이 값들이 나왔고 지금 W랑 B는 각각 0으로 시작을 했지만 W는 일단 2와 굉장히 가까운 식이 되었죠. 1.8이니까 1.87이니까 굉장히 가까워졌고 W는 마음에 안 들지만 0이랑은 좀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죠? 처음에 0에서 우리가 잘 출발했는데 이상한 값으로 가긴 했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몇 바퀴를 더 해주면은 얘네가 실제로 이런 값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갑자기 복사가 안 되는데 되네요. 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실행해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안 돕니다. 그렇죠? 이거 안 도는 이유가 꽤 복잡한데 제가 여기서 설명은 못 드려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뭐냐?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언젠가는 수렴하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기서 좀 뭔가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업데이트 시까지 그렇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시까지 안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훨씬 더 자동화된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세 줄은 무조건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무조건 외워주세요. 무조건 외워주세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외워주시고. 자,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토치의 옵팀이라는 것을 이렇게 옵팀이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해주세요. 요것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객체지만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이 옵팀에 뭐 SGD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금 찾아주고 싶은 변수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W랑 B를 대괄호로 감싸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알파 값을 우리가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LR이라는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대충 0.1로 지정해 볼게요. 요거 세 줄은 그냥 외우세요. 여기 옵티마이저에 점 찍고 제로 그라드 호출해 주시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로스 펑션을 지금부터 미분할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옵티마이저에 점 찍고 스텝이라고 써주시는데 요거는 요 수식을 파이토치가 알아서 그냥 돌려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시면은 이 코드가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고 더 이상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일부러 계산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수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세 줄만 입력해 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일단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그렇죠? 이 W랑 B가 어느 지점으로 가장 좋은 지점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몇 바퀴건 돌려야 되거든요. 뭐 10바퀴면 10바퀴, 1000바퀴면 1000바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코드도 조금 자동화가 되긴 했지만 얘를 지금 여러 번 돌리는 코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뭔가 얘를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포문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포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이라면 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안 들어가니까 일단 지우고 포문이라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줄의 코드를 돌려보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은 0부터 4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요 i라는 변수를 0부터 4까지입니다. 요거 레인지 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5까지가 아니라 0부터 4까지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i라는 변수를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돌릴 건데, 즉 for라는 것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이 i를 증가시킬 건데 어떻게 증가시키냐? 0부터 4까지 증가시켜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땡땡 요거 콜론 치시고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밑에 들여쓰기 되어 있거든요. 이 들여쓰기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코딩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요 i 값을 실제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i 값이 실제로 0부터 4까지 자동으로 1씩 증가시키면서 지금 변하고 있죠. 그렇죠? 이 for라는 요 코드 문법은 뭐냐면은 이 i라는 변수를 0부터 4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밑에 여기 들여쓰기 되어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내가 5바퀴 돌리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앞에서 구현해 놓았던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여러 번 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돌리려면 우리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코드가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복적인 산수를 우리 파이썬 혹은 파이토치에게 자동으로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어려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이 for라는 것은 여기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자동화해서 돌려주는 코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상대가 5번 출력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필요한 이유, 이 for라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요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그 코드를 이제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건 아마 제가 지금 돌리면 안 들어갈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여기 상태에서 한번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어렵지만 일단은 따라해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포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밑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 전체 코드를 10바퀴, 그죠? 0부터 9까지 10바퀴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제가 10번을 수행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y라는 우리 가설이죠. 혹은 하이퍼세시스. 요거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설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함수인데 파이토치는 얘를 함수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값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W랑 B가 앞으로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바뀔 텐데 이 값이 바뀌면은 이 Y라는 가설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매 포문마다 우리가 한 번씩 계속 새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얘가 함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좀 이런 부분에서 멍청하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냥 한 번에 계산할 텐데 이게 좀 안 됩니다. 다만 산수는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산수 형태로 함수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손실 함수도 똑같습니다. 손실 함수도 우리 앞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함수로 공부했지만 이 로스도 파이토치는 그냥 값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함수가 아닌. 그래서 이 로스도 매번 우리가 새롭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y가 계속 바뀌니까 이 손실 함수도 계속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포문을 만나자마자 일단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로스 값이 결정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로스라는 녀석으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라.
라는 의미로 로스.100 워드를 여기서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옵티마이저라는 놈을 제로 그라드를 호출해가지고 얘를 일단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요 친구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파이토치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파이토치는 이 포문을 돌리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걔를 중간중간에 버리지 않고 그냥 누적합니다. 계속 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더해진 누적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이 포문에서의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optimizer.step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한 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이 W랑 B라는 변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W. 지금 마우스를 쓰는 거라서 W.grad와 B.grad를 내부에서 계산해 줍니다. 알아서 요 스텝이라는 요 친구의 내부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고 알아서 업데이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빼주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기 결정되어 있는 러닝 레이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산수 연산을 여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요거는 우리 사람이 굳이 직접 코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새 친구를 항상 같이 다니는 요 콤보를 우리가 마련해 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포인트마다 매 요 i마다 즉 그 한 번 내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 로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프린트로 이 로스 값을 이렇게 계속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점 찍고 아이템이라고 하시면은 이 로스의 값을 실제로 찍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10줄의 결과가 나와요. 우리 폼은 10바퀴 돌리니까 10줄의 결과가 나오고 첫 번째는 이렇게 0.3 정도로 꽤 로스 값이 큰데 우리가 업데이트하면 할수록 로스 값이 점점 줄어들죠. 0.07, 0.6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0.047까지 줄어들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로스 값은 0이죠. 0이 되면은 요 포인트들을 딱 뚫고 지나가는 이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최적의 지점까지는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수렴을 덜 했기 때문에 이때의 솔루션은 뭐냐? 이 몇 바퀴 돌릴지를 결정하는 요 값을 증가시켜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더 오래 수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 현재 상태는 여기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멈춰 있어요. 로스가 0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게 더 작아지도록 이 횟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그냥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코드를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짜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파이토치라는 녀석을 임포트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토치.옵팀이라는 친구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돌리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돌아가요. 이러면은 이제 파이토치를 내가 앞으로 뒤에서 활용하겠다라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설명이 되게 길었지만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를 입력 따로 출력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문제는 입력은 2, 1, 2, 3 이렇게 3개였고 출력은 2, 4, 6 이렇게 2배 된 친구였고 요거를 만들어 주실 때 토치.float tensor라는 것을 양옆에 씌워 주시면 되죠. 이렇게 양옆에 씌워 주시면은 여기 괄호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 돌려 보시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면은 지금 에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훈련 데이터를 만드시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여러분들 저거 뭐지?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 만드셔야죠. 내가 실제로 훈련할 매개체인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만드시는데 우리 그냥 일단 0으로 만들었거든요. 제 로스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1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requires grad라는 것을 뭔지 잘 모르겠지만 true로 만들려고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웨이트랑 바이어스까지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것도 돌려서 아무 일 없으면 잘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호출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시간에 설명을 많이 못 드렸어요. 요거는 꽤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일단 내가 찾고 싶은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W랑 B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괄호 쳐가지고 넣어주시고,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은 0.1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렸을 때 아무 일 안 생기면은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되는데, 일단 포문이 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00바퀴 정도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건 1부터 시작해서 200까지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 문법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엔터 치시면 바로 들여쓰기 돼요. 여기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 정리하자면 먼저 훈련 데이터 만들었고 웨이트랑 바이어스 만들었고 옵티마이저라는 녀석부터 먼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포문을 구성했고 포문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우리 손실함수입니다. 우리 하이포테시스, 우리 가설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설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포문 안쪽에서 만드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W랑 B가 바뀔 텐데 그때마다 이 가설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문 안쪽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토치는 이 Y를 함수라고 인식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번마다 값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 만들어줘야 되죠. 손실함수는 Y에서 T를 뺀 거에다가 제곱을 한 거였죠. 제곱한 다음에 우리 평균 내줘야 되니까 토치점 평균 민 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줄은 우리 항상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짝꿍들. 옵티마이저의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접근해서 그레디언트가 누적되어 있는 게 있으면 걔를 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고 앞으로 미분을 할 건데 그 미분은 이 손실함수를 작아지는 형태로 미분을 해줘라 라는 의미로 로스점 백워드를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을 계산할 준비까지 됐고 실제로 미분 계산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걸 진짜로 이렇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하게 옵티마이저라는 놈에게 스텝을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은 그 복잡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식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제가 훈련 결과를 중간에 호출해 볼 건데 이거 코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 매 20바퀴마다 이제 중간중간에 로스 값을 내가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될 거고 마지막에 다 돈 다음에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까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웨이트는 뭐고 바이어스는 뭐다라고 해놓고 W랑 B를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최종적으로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각각 2와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그때 로스 값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가 진짜로 나오는지 한번 얘를 돌려봅시다. 자, 이제 문제 없이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꽤 빠른 속도로 지금 알고리즘이 다 돌았는데 보시면 20바퀴 돌렸을 때 0.003 정도 로스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로스 값을 출력했습니다. 40바퀴 돌리니까 0.001이 나왔고 60바퀴 돌리니까 더 작아졌어요. 0.004가 나왔어요. 점점 돌림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반복을 더 열심히 했더니 점점 작아지고 자 200바퀴쯤 됐을 때는 거의 우리 소수점 5번째 자리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로스 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웨이트가 1.998로 정확히 2는 아니지만 굉장히 2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이 된 거죠. 그리고 바이어스도 정확히 0은 아니지만 0.006으로 굉장히 2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수렴이 됐습니다. 요걸 이제 정확히 2랑 0에 가깝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횟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요거를 초기화 해가지고 초기화 하실 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초기화해서 다시 돌려볼게요. 초기화해서 요걸 처음부터 다시 돌리면은 네, 처음에 연결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여기서 내가 코드 돌리던 거 다 망쳐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런타임 들어가서 런타임 초기화 누르시면은 모든 게 다 초기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화한 다음에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300으로 증가시켰죠? 실제로 어떻게 수렴되는지 봅시다. 자, 우리 아까는 200까지 했는데 더 돌리니까 계속 0이 나오죠? 당연히 소수점 5자리로는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게 2랑 0으로 잘 수렴이 됐어요. 그렇죠?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수렴이 잘 된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연립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산수를 통해서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을 훈련한 결과가 실제 최적의 결과에 잘 수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베끼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이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서 여기 데이터 부분, 데이터를 초반에 뭐 생성하시는 부분이 이쪽 코드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굉장히 쉬운 상황에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실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뭐 영상을 다룬다거나 하는 형태로 더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을 좀 많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모델은 단순한 선형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W랑 B 하나씩으로만 표현이 가능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모델, 그러니까 실제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신경망 같은 모델을 활용하실 거면은 이 부분도 모델 그 가설을 만드는 이 부분도 조금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할 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시고 혹시 내가 오늘 배웠던 로스 펑션, 손실함수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은 부분 했는데, 그래서 뭐 선형회귀라는 것에 대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콜랩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그 선형회귀를 콜랩을 이용해서 파이토치로 구현하는 작업까지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진짜 인공지능의 첫걸음을 떼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연구를 혹은 뭐 공부를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파이썬부터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연을 2시간짜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상에서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따로 뭐 질문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네, 오늘 아닙니다.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잠시만 좀 남아주시고 교수님은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기 학생들은 지금 뭐죠? 그 학번하고 이름으로 좀 이름을 바꿔주세요. 권나영 학생하고 최민우 학생 그 학번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지금 출석 체크 때문에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4차 산업 특강이 또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